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토픽은 해외입니다. 네. 어, 저는 사실 그 손익대 금융 학생들이 적어도 한 5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해외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떠냐 하면 지금 해외에 이 10학번부터 지금 한 13년이 지났는데 13년 지난 그 학생 중에 이 해외에 취업한 학생은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그러니까 굉장히 저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아마 해외 취업하는 게 앞에서 앞서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뒤따라가기도 굉장히 힘든 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국내에 취업하는 게 과연 답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그, 아까 보니까 이재용 회장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죠? 예. 근데 삼성전자의 CEO는 그 사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 건데, 그 사람은 뭐, 월급 많이 받긴 많이 받죠. 뭐 몇십억 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CEO 뭐 4년, 5년 정도 만약 한다 그러면 그래도 몇백억은 돈을 벌 거니까 그래도 되는데 그 사람의 뛰어난 능력에 비해서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보수를 받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재용 회장이 지금 삼성전자를 이 정도로 이익을 많이 냈냐? 그거 아닐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굉장히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별로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많이 나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 남녀 사별도 훨씬 더 덜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하튼 뭔가 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건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섹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외. 예. 해외에 취업하려는 이유, 얘가 복지 및 근무 환경이 우수해서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취업하고 싶은 높은 국가는 미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래도 딴 데보다 샐러리가 높으니까 말이 되는데 해외 취업하려는 이유가 복지 및 근무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연봉이 높아요. 두 번째 이유가 복지 및 근무 환경이 우수해서일 것 같아요. 뭔가 워라밸을 내가 추구할 수 있다. 과연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 내가 워라밸을 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워라밸을 하시지 말고 그냥 계속 라이프만 하시면 돼요. 회사를 그만두고. 그게 한국의 회사인 것 같아요. 한국 회사의 경쟁력은 제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 중에 뭐라고 얘기했죠? 빨리빨리 한다예요. 그 말은 뭐냐면 뼈를 갈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뼈를 갈았으면 뼈를 간 거에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과연 그 보상이 충분하냐 이거지. 삼성전자에 들어간 직원이라면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탑 5%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건데 탑 5%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 연봉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 정도로 삼성전자가 엄청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거의 대부분을 전부 다 이재용이 가져간다는 거는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라는 그 사람들이 위험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쥐꼬리 받는 월급을 받아도 그냥 그걸 견뎌내고 있는 면이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오너들이 엄청나게 거부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뭐 이런 겁니다. 예. 이제 개발자 연봉을 어, 했는데 지금 한국의 개발자 평균 연봉은 7,500만 원인데 미국의 개발자 연봉은 1억 8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개발자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어, 가령 우리 컴퓨터 계산학과, 전산과의 학생들은 그래도 그 어떤 학생들이 미국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지난 10년간에 한 30명, 40명 정도가 미국에 취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왜 전산과는 취업을 많이 하는데 왜 금융학부는 취업이 2명밖에 없냐 하면 그 이유는 이건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만약 취업을 하면 영어가 좀 부족하잖아.
언어능력은 좀 딸릴 거 아니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그지? 그러면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코딩이라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언어가 좀 딸리더라도 코딩만 잘하면 뽑는다. 그러니까 구글에 들어간 거죠. 페이스북에 들어간 거죠. 그죠? 근데 금융학부를 나온 학생이 금융학부 지식만 가지고 미국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취업이 잘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 라이선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AI CPA, 예. 제가 AI CPA는 대략 한 3년 정도 준비해야 된다 그랬고 AI CPA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한다 그랬으니까 뭐 AI CPA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그다음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스타팅인 것 같다. 영어는 안 되니까.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신입 개발자의 지금, 그러니까 그 테크 기업들 1위부터 7위까지 랭킹이 있는데, 아유, 놀랍네요. 지금 1위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32만 불, 3억 2천. 스타팅이, 지금. 엔트리 레벨 엔지니어니까 스타팅이, 그죠? 24만 불. 최고, 어, 그, 이 낮은 데가 22만 불. 제 첫째 아들이 지금 LG전자에서 이제 그 AI 엔지니어고요. 그다음에 제 둘째 아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이제 테크 기업의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은 어 이제 1년 차, 첫째 아들은 한 3년 차 정도 됐는데 어 첫째 아들은 지금 아마 LG전자에서 받고 있는 연봉이 4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이야기하면 얼마예요? 4,800? 예. 근데 둘째 아들이 지금 연봉이 얼마냐 하면 19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2억이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이 지금 이직을 하려고 해요. 미국에 AI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면 그러면 연봉이 한 3배, 4배 막 올라가잖아. 그래서 지금 이직하려고 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지금 엔트리 레벨이 아니고 스텝 엔지니어인데 스텝 엔지니어는 대략 1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얼마예요? 예. 오픈 AI 92만 불. 그 다음에 HRT 64만 불. 그러니까 뭐 그냥 곱하기 천만 하면 한 6억, 그 다음에 9억. 근데 우리 앞에 우리나라 CEO 연봉 보니까 얼마였어요? 8억 이랬잖아. 그 웃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회사에 지금 오픈 AI CEO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오픈 AI에 그냥 시니어 스텝 엔지니어 이야기하는데 스텝 엔지니어도 지금 10만 불 가까이, 10만 불은 아닌데 10만 불 좀 모자라게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이 아닌 것 같아. 미국 가야 되는 것 같아. 이 차트에서, 이 표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요 회사인데, 요 회사. 이 쿠팡이네. 예. 우리는 쿠팡이 한국 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쿠팡은 어느 나라 회사라고? 네. 미국 회사라고. 김범준은 한국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미국인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전산과 학생이었으면, 한국에 있는 뭐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나 뭐 아니면 삼성전자에 취직할 게 아니라는 거지. 어디에 취직해야 되는 거예요? 쿠팡이 취직해야 되는 거, 쿠팡이. 그게 지금 답인 거잖아. 그죠? 예. 어, 이제 월급쟁이 CEO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수가 2억. 그죠? 근데 미국은 얼마냐 하면 이게 110억인 것 같은데, 110억. 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아니구나. 이게 24억이고 110억. 그죠? 예, 미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라는 이야기고요. 금융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거지. 19억. 맞나? 1억 9천이가? 1억 9천? 하여튼. 어, CEO 중에 연봉 1위, 랭킹 1위, 2위, 3위, 4위, 5위 있는데, 조셉 베라는 이거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예. 미국 저 육사 웨스트 포인트 나와가지고
이 KKR이라는 회사가 프라이빗 에쿼티예요. 아까 그 금융 쪽에 가장 꽃이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했는데 프라이빗 에쿼티의 대표가 이 조세배인데 조세배가 1년 연봉이 6,815억 원이에요. 618억 원, 681억 원이 아니고 6,815억 원이에요.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거 하면 진짜 돈 많이 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존 CEO가 2,589억 원, 인텔 CEO가 2,174억 원. 그러니까 CEO가 되더라도 삼성전자의 CEO가 될 수 있는 양반이면 그 양반의 능력 가지고 미국 기업에 갔으면 지금 80억 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2천억 원을 한 해 2천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냥 한 해만 대표이사하고 그냥 은퇴하더라도 인생은 끝난 거죠. 자, 해외 취업을 망설이는 이유 1번 외로운 타지 생활, 2번 자신 없는 영어 실력, 3번 만만치 않은 체류 비용.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미국에 가니까 약간 외로운 타지 생활인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가령 뉴욕에 갔다, 아니면 LA 갔다, 샌프란시스코 가면 거기 코리아타운이 있잖아. 별로 외로운 타지 생활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 한국이에요. 어떤 LA에 있는 할머니는 보면 1년 내내 영어를 한마디도 안 써.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 라는 거지. 그러니까 외로운 타지 생활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자신 없는 영어 실력. 예. 영어 실력이 뭐 미국 사람보다 딸리겠지. 미국 사람이 아무리 한국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살았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보다는 한국 실력이 딸리겠지. 예. 근데 방점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신 없는. 미국 안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은 자기 영어 실력이 없다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예. 유독 보면 동양계,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중국계도 안 해요. 중국인들은 자기 영어 실력 없는데 발음도 개파인데 그거 영어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 없는 방점을 지키는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이 아니고. 영어 실력은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아주 훌륭하다. 나를 LA에다 떨어뜨려 놓으면 그러면 내가 먹고 못 살아. 순위대 금융학과 학생 중에 먹고 못 사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먹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신 없는 이 문제인 거지. 그죠? 예. 만만치 않은 체류 비용. 예, 뭐 LA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하면 체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렇지만 뭐 서울의 체류 비용하고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미 서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도시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서울로 놔둬놓고 보면 특히 서울의 강남을 놔둬놓고 보면 체류 비용이 뭐 샌프란시스코나 제가 샌프란시스코 여행 가봐도 LA 여행 가봐도 뉴욕 여행 가봐도 거기 물가가 별로 비싼 것 같지 않아요. 아, 비싸긴 비싼데 서울에서도 약간 비싼 축에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연봉 늘어나는 거에 비교하면 체류 비용은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해외에 좀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만약 해외에 나간다면 AICP를 준비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외에 나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워라밸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1시 11분인데 네. 1시 15분에 우리 수업 맞지 않아요? 네. 그죠? 근데 저는 1시 반까지 계속 그냥 동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 이혜연 씨가 다음 수업 때문에 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뭐 30분까지 계속 좀 계시면 좋고. 오케이. 다음 토픽은 가업 설계와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의 장점 해서 누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버는 돈에 제한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댓글을 단 게 뭐냐면 버는 게 없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어, 제 댓글은 뭐냐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일하는 것뿐이다. 예. 상사가 없다. 모두가 갑이다. 예. 정년이나 해고가 없다. 하고 싶어도 망하면 할 수 없다. 예. 스스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망할 업종을 선택하면 무슨 이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영업이 그렇게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어쩌면 자영업이 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자영업을 하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만약 가업성계면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가업에서 생존할 수 있는 노하우는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다.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그걸 내한테 안 알려주겠어. 그래서 적어도 생존 방법은 전수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가업 성계가 아니고 그냥 한다면 그냥 창업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적어도 창업하기 전에 그 업종에 뛰어들어 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면 생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터득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창업하는 게 답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영업 안 하는 게 좋겠고 가업 성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좀 살아보니까 어, 회사 취직하는 게 답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제가 고등학교가 한 반에 60명이에요. 그리고 12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 몇 명 있죠? 60명 곱하기 12반이니까 어떻게 되나? 네. 720명? 네. 어, 720명, 우리 반 60명 중에 대략 한 반 정도가 4년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대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이 뭘 했겠어요? 자영업을 했을 거예요. 그죠? 어, 이 720명 중에 30명이 서울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지금 뭐가 돼 있겠어요? 뭐 저처럼 대학 교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주로 대기업에 들어간 거죠. 720명 중에 30명이니까 상당히 상위 랭커잖아.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 들어갔겠지. 그죠? 네. 그래서 뭐 잘 된 사람은 지금 이제 뭐 이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좀 느린 사람은 부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잘린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예. 30년이 지난 거야. 그래서 3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홈카민데이를 했어. 홈카민데이를 하면 보통 그 동기들이 어, 이, 이 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학교에 전달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 10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전달했어. 그지? 그러니까 이제 동창회장하는 친구가 이 동창회장하는 친구도 사실은 뭐냐 하면 대학교를 못 간 친구야. 지금 자영업하는 친구야. 예. 그 친구가 이제 너는 공부 잘하고 했으니까 돈 좀 내라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그 친구들이 아,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그 기부를 한 친구가 거의 없어. 제가 뭐 기부를 좀 했는데 제가 기부해가 100만 원 기부했어. 오케이? 근데 10억을 모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는 어떤 애들이 있겠어요? 그냥 1억을 낸 애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낸 액수가 1억을 낸 애가 있어요. 그죠? 그 친구는 4년제일까? 4년제가 아닐까? 어, 자영업 했던 친구예요. 갈 회사가 없어가지고 자영업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아니, 이 처음 그 시기에 엄청 고생했겠지. 근데 지금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떤 사고가 오더라도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는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영업이 굉장히 아까 그리고 자영업회가 망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까지 이야기하면 뭔가 한쪽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잘 된 애들이야 잘 됐겠지. 못된 애들도 있는 거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공모해가지고 대학교 못 간 걔들 중에 지금 굶어 죽은 애는 없다니까. 뭐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당뇨로 고혈압으로 죽은 애들은 많지. 좀 있지. 그죠? 근데 적어도 굶어가 죽은 애들은 없다니까.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간 그 서울에 왔던 그 30명도 엄청 잘 사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 거야.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면서 살고 있는 거야.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자영업이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가 아무 노하우도 없는데 자영업에 뛰어드는 거는 그거는 그냥 뭡니까? 뒤에다가 밀집 들고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고, 부모님이 꽤 괜찮은 가업을 하고 있으면 가업 승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더욱이 지금 와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 평생 같이 한 조카가 있다면 분점이라도 내줘가지고 뭘 하겠는데 뭐 그런 조카도 별로 없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기사가 이런 거네. 경영권 성계 관심 없는 2, 3세들. 업종 1위 기업까지 매물로. 늙어가는 중기 CEO. 60대 이상이 시임 1명. 가업 성계는 연 100건에 거쳐. 이게 지금 현재 이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친척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 친척 아저씨가 그 아들은 안 물려받으려고 해. 라고 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그 자영업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연차별 생존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뭡니까? 지금 창업한 지 1년 지났는데 가장 높은 게 60% 생존했으니까 40%를 망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나면 가장 높은 게 29%인데 그 말은 70%가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70%가 5년 안에 망한다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5년을 버티면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이걸 회사로 들어가면 회사가 그렇게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3040에 3분의 1 이상이 잘린다라고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사실 회사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자영업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요는 뭐냐면 이제 내 돈 다 박아 넣어 가지고 망하면 우리가 쫄딱 망하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내 돈 안 박아 넣고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겠죠. 그리고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려면 상대방한테 우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음을 줘야겠죠. 믿음을 주려면 내가 뭐 어떤 게 미리 준비돼야 되냐 하는 게 이슈인 거죠. 자영업이 평균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월 100만 원 번다라고 돼 있고요. 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월급쟁이 월급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뭐 어떤 거예요?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리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영업 하려고 하는 그 업종에 어느 조그만 회사나 조그만 가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노하우를 쌓아서, 이 정도 노하우면 망하지는 않겠다가 정도 되면 그때 써야 그 창업을 하는 게, 자영업을 하는 게 답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잘리고 나서 곧바로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지. 오케이, 좋습니다. 토픽이 농사가 남아있고, 그 다음 회계사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